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대표와 같이 근무를 최근까지 이제 계속 했었고, 최초에 이제 차오름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 때 같이 이제 의논도 많이 하고, 또 뭐 같이 상의도 했었던 이제 서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모터원이라는 회사에서 벤츠에서 이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차오름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한번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뭐 교육이랄 거 뭐 이런 건 아니고 강의를 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동안에 이제 10년 정도 저는 독일차 이제 신차 영업만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한 거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뛰고 있어서 네, 같이 뭐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어색하다. 처음이라 이런 일이. 네, 지금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고 계속 어떻게 해서 하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지만 다 각자의 가지고 계신 기술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기술들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와 또 다른 장점들을 분명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저의 노하우가 아닌 본인들의 노하우가 이미 다 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각자 뭐 제가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21살 네, 처음 꿈을 꿨어요. 꿈. 제일 중요한 꿈. 뭐냐? 차를 좋아하니까 차에 대한 꿈을 꿨어요.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꿨는데 저는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꿈을 먼저 이제 꾸면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디자인 공부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다 보니 공부로서 디자인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공부할 여력도 안 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좌절을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아니 자동차라는 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3살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좀 뭔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가 이제 처음으로 떠오른 게 이제 딜러. 근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시스턴트. 알바죠, 알바. 한성자동차의 이제 유능한 뭐 부장님들, 팀장님들의 알바. 이거였는데 안 했죠. 60만 원 준다고 한 달에. 안 했고 모터원을 그때 지원을 했어요. 일산에. 집이 가까우니까. 근데 나이가 또 이제 26살 이제 제한이 있었어요. 시승차 제한 때문에 또 못하고. 그래서 25살에 처음으로 아우디에 들어갔어요. 아우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전 35살입니다. 아우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벤츠. 그래서 뭐 1년, 4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년 차가 된 건데 글쎄요, 저는 꿈이에요, 꿈.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이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돈만 버는 수단으로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롱런 절대 못해요. 돈도 원하는 만큼 벌 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을 바라보면 자꾸 그거에 얽매이기 때문에 뭐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꿈을 꾸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꿈이 궁금하고 내 꿈을 공유하고 싶고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편안한 관계가 돼요. 그게 첫 번째인데, 그거는 이제 최초되면 이후에 1시간 안에 결정 지어야 돼요. 제 생각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병호님. 윤병호님을 처음 제가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이 만난 1시간 안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해야 돼요. 근데 1시간 안에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면 베스트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꿈과 생각을 빨리 파악하고 원하는 그 목적을 내가 끄집어냈을 때 그 시간은 점점 단축돼요. 내방객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시장에서 이제 당직 근무를 설 때를 예를 들자면 만나서 15분 안에 뭐 10분 안에 계약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상대방이 어떤 걸 생각할까를 먼저 좀 접근을 해서 최초 대면인데 1시간 안에 최소한 나를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어쨌든 신차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최초 대면 1시간 안에 본인의 장점과 그리고 나한테 차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뭐 제가 지금 21살부터 말도 안 돼 35살까지 이런 얘기를 그냥 뭐 부서 없이 어떻게 보면 다 늘어났지만 저라는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았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사업을 잘 하셨나요? 궁금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뭐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것도 하면서 노하우 뭐 얘기하면서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고 난 차를 끝까지 할 사람이다라는 걸 전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좋은 차를 구매하러 오셨나요? 또 뭐 편안하게 시작해요. 오늘 날씨가 뭐 꿉꿉하고 뭐 더운데 불편함 없으셨나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1시간. 당직 근무를 서는 이제 기준 안에서 좀 저희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좀 프로세스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담 일지나 이런 게 지금 갖춰져서 좀 상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차오룸이라는 회사에서. 근데 뭐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1시간 안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미없어지고 고객을 떠나고 다른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꿈으로 계속 가야 되지. 이게 이제 저도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또 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꿈이 어느 날 도구로 바뀌더라고요. 돈을 만드는 도구. 돈을 버는 도구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 돈 버는 일 뭐 널리고 널렸는데 요즘같이 막 경쟁 심해지고 뭐 견적 뭐 하고 만나고 시승하고 암만 노력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견적서 5개에서 10개 이렇게 받았어요. 더 잘해주세요. 이게 돈을 버는 도구로서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여기서 꿈을 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차오름이니까. 이 회사의 비전과 가치가 있잖아요. 당신은 우리 회사를 통해 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어쨌든 회사의 슬로건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꿈을 여기서 펼치셔야 되는데 뭐 마케팅을 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 인맥 관계가 너무 좋으실 수도 있고 또 너무너무 뭐 저는 현우 씨는 제가 잘 알지만
너무 성실하게 그냥 오로지 그냥 돌직구로 가서 매일 또 찾아가서 만나고 또 인사하고 뭐 이렇게 본인의 스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사교성 있게 모임을 너무 좋아하시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 샤워룸 안에 그 모든 거 본인들이 가진 스킬을 녹여야 돼. 다 녹여야 돼. 그리고 이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같이 키워가야죠. 키워가야지 회사가 커지고 그럼 팀이 생기고 그럼 내 팀원도 생기고 그럼 이제 대표님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팀이 이렇게 해서 팔면 우리 팀에 이런 조금 뭔가 수당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조율을 해달라. 그럼 난 내 팀을 꾸려서 더 한번 이 회사를 같이 키워보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리더십이 뛰어나면 지금부터 이제 인맥들 리크루팅 하는 그런 뭔가 습관을 들여서 내 팀을 점점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이 회사에 당장에 취직하지 않은 친구를 다른 어떤 누구 제3자가 있더라도 나를 통해 뭐 차를 판매할 수 있게끔 뭔가 루트를 알려준다든지 뭐 내 친구 중에 이런 능력들이 있는 애인데 나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예상치도 못한 보너스를 좀 주는 개념으로 일거리를 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게 재밌어지고 돈이 좀 뭐 본업보다 이 사업이 나한테 수익도 되고 재미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길과 비슷하다면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 나 제대로 한번 해보면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면 또 1팀, 2팀, 3팀 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서 본인들의 스킬을 가지고 계속 꿈을 키워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실 신차 판매라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보다 쉬운 게 없잖아요. 중고차가 훨씬 어려워요. 렌터카 하는 게 훨씬 더 바쁘고 힘들어요. 배차해야 되지, 뭐 회수해야 되지, 뭐 또 상품화 시켜야 되지, 뭐 이런 업무들이 다른 분야들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이제 신차예요. 놀면 돼요, 놀면. 고객하고 1시간 안에 관계를 만들고 두 번째 만나면 또 더 재밌게 놀고 세 번째 만나면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네 번째 만나면 또 술도 먹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친구가 또 나한테 오고 같이 만나게 되고 놀자. 다 녹여서 신나게 놀자.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도 저는 이제 또 꿈을 꿔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이제 뭐예요? 차를 좋아했던 그냥 어린아이가 고3 때 이제 면허 처음 따고 운전을 처음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차가 너무 좋아졌던 그 어린 친구가 자동차에 대한 꿈을 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와서 독일차만 또 접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독일차. 그러면 독일차 전문가.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독일차에 관련된 정말 그야말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저는 제 꿈을 또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꾼 게 미국에서 꿈을 꿨던 뭐 이유까지 얘기하자면 이제 친척 형들 자동차 매니아예요. 완전 매니아. 그 형들하고 또 놀다 보니까 저도 같은 꿈을 꾸게 됐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만 해도 남북한을 합친 땅의 4배인데 80세였던 그때 당시 80세였던 우리 할머니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나를 픽업해서 막 헬스장에 데려다주고 놀이동산 데리고 가고 내 20살, 21살 때 지금도 운전을 하세요. 근데 내가 14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아직도 운전을 하세요. 90세가 넘어서.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누구나 차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어딜 갈 수 없고 시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고령화되고 땅은 좁지만 거의 뭐 한 가구에 2대 세대잖아요 지금. 출퇴근용, 여행용, 뭐 진짜 뭐 매니아들 뭐 캠핑용 막 이렇게 해서 차가 뭐 점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고 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중고차 시장도 그만큼 또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대중적인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적인 거. BMW도 지금 뭐 각 브랜드사별로 전부 다 그냥 홈쇼핑 막 11번가 인터넷 쇼핑몰 여기서 신차를 팔아요 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디서든 차를 팔아요. 뭐 쿠팡에서도 팔겠죠. 뭐 어디서든 팔겠죠. 딜러가 필요할까요? 중간 마진 빼고 그냥 어디 가서 차 받아가세요.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잘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오토화가 점점 더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회사와 함께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하는 거 특별한 거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 말고 특별한 거를 찾아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찾아서 여기는 왜냐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공식 딜러 뭐 현대, 기아, 뭐 벤츠, BMW, 뭐 아우디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이라면 어쨌든 회사의 눈치도 있기 때문에 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알아서 그냥 누구 후배든 뭐 친구든 누구한테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출고하고 수당 좀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차라는 단어 하나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대표가 못하게 해요? 아니면 뭐 옆 직원이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없잖아요. 차라는 단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회사들. 남들이 못하는 루트를 자꾸 찾아서 자기 기술을 쌓아서 손님하고 1시간 동안 그런 인맥을 만들어서 저한테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를 만들면 결국에 그게 수익이 되고 그래 너한테 하니까 좀 비싸도 할게.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꿈을 꾼 독일차 전문가로서 한국에 없는 차를 수입해 올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 대표님하고 같이 사업을 또 조인을 할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독일차, 한국에 없는 독일차, 우리 형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독일차 갖고 올 건데 너희 직원들 같이 한번 이 세일 해보면 어때? 요번에 이런 물량 들어와. 리스트 딱 주고 직원들하고 같이 대한민국에 없어. 경쟁자가 없어. 좀 비싸게 팔아도 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손님이 우리를 찾겠지 뭐 내가 손님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전문 픽업 트럭만 하는 사람들 뭐 수입이 안 되는 공식적으로 안 들어오는 뭐 벤틀리 쪽이나 뭐 이렇게 직수입 차량들 현재도 많은데 저는 그 컨셉을 좀 더 다르게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계속해서 꿈꾸면서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같이 또 그런 꿈을 꾸시고 이거는 중요하죠. 자산이 되는 거니까. 저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신차 영업. 나 안 떠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언젠간 나한테 살 테니까. 저게 다인 것 같아요. 영업 노하우라기보다 신차 영업은 이게 전부고 내 거 만들면 되고 내가 가진 거 다 녹여서 이 좋은 사람들하고 신나게 놀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전부인 것 같고 그냥 저는 제가 가는 길에 대한 끊임없이 가는 길에 대한 거 그냥 말씀드린 거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의 내용만 쭉 이렇게 담아서 가면 되는 거죠. 저보다 더 좋은 기술들이 많으실 테니까 하면 되죠. 어려운 건 없어요.
일반 모터원에서도 제가 이제 회사를 결정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상대 회사에서도 왜 오냐 그랬고 모터원에 계신 분들이 왜 그만두냐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실적에 뭐 얽매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팀장들도 뭐 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했으니까 어쨌든 저도 오랫동안 했고 거기다 뭐 팀장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안 받아. 돈 잘 벌어. 뭐 실적이 쪼이지도 않아. 즐겁게 일을 하고 돈도 만족할 만큼 버는데 왜 가는 거야? 상대방 회사에서 오셔서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수익은 안 될 텐데 여기는 시스템상. 괜찮아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배우러 가야 돼요. 근데 돈 준다면서요. 돈 주고 가르쳐 주는데 당연히 가야죠. 똑같아요. 이 차오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차에 대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차오름 안에서 내 거 만들어가지고 내 스킬 다 녹여서 신나게 놀아요. 의외로 또 막 술자리에서 술팀에 계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골프장에서 계약해서 연결되는 것도 많고 출고한 사람이 줄줄이 소개해준 경우도 많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세요? 물어보실 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현장에서 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지 뭐 좋은 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그냥 공유하는 건데. 질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간이 널널해서 고객 데이터 같은 걸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다 적었거든요. 혈액형 이런 느낌까지. 조금만 바빠지니까 그런 데이터 관리를 좀 소홀해지고 그게 밀리고 밀려서 그 데이터를 손실하는 경우까지 내보냈는데 저보다는 부장님께서 훨씬 많은 고객분들과 훨씬 많은 업무를 보시는데 고객 데이터 관리하시는 그런 비결이 있으실까 했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 저는 그래요. 제 가족들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저는 내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그러니까 매일 같이 뭐 먹고 놀고 지내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키포인트 뭔가 이제 그 딱딱딱 찍어지는 뭐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 되게 중요한 뭔가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오감 같은 거죠. 그냥 뭐 먹는 거나 뭐 노는 거나 뭐 좋아하는 것들 뭐 이 사람이 어떤 회사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 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취미생활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뭔가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그걸 기억해줬을 때 그 사람이 약간 놀랄 것 같은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저는 간략하게 단어로 조정해요. 단어. 전화 딱 뜨면 바로 그냥 단어로 한 5개의 단어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그냥 한눈에 보이게. 저는 막 구구절절 막 그런 데이터를 저장해 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절대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만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가유공 면세. 뭐 막 그런 거 있죠. 그냥 키포인트만 딱 저장해서 한 2년 뒤에 처음 상담하고 어쨌든 저를 잊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한 2년 뒤에. 그때 면세차로 못 하셔서 아쉬웠어요. 요번에는 꼭 하셔야죠.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국가유공 명을 어떻게 알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왜냐면 한눈에 보이니까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데이터를 찾아서 전화 왔는데 끝난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생각했었구나. 연락 한 번 안 줬지만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더 빠를 수 있겠죠. 또 있으신가요?
지금 혹시 신차 쪽에서 영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신차 그냥 이렇게 딜러사나 뭐 대리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영업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처음 영업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떤 영업을 하셨어요? 예. 연세 제품 쪽으로. 연세 제품을 영업. 조금 어렵네요.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려운 영업이고 대중적이진 않으면서 뭔가 이제 루트가 다른 그런 영업을 이제 하셨어요. 법인 어떻게 보면은 법인 영업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영업이네요. 정말 그런 걸 하셨다니까 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말고도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주로 하셨었나요? 저는요 이렇게 그냥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알려야 돼가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저도 확실히 느꼈던 게 전화번호 입력을 했을 때 네. 그 사장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기억해 주셨을 때 그게 확실히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보고 네.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의 저도 계약이 끝난 거는 또 따로 표시를 해놓고 네. 문의나 주셨던 것도 따로 표시만 해놓고 이렇게 좀 세분하게 나눠서 네네네.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해줬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현우가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할애를 함에 있어서 좀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너무 좋은 습관이지만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앞으로는 그게 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쌓일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건 단축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시간을 쏟으셔야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신차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알면은 다 부자 되겠죠. 저도 궁금한 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좁아요. 신차는 계속 팔리겠지만 그게 이제 로테이션이 되고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다른 또 대안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확장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샤오룸에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사업 중에 중고 사업부가 같이 영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뭐 신입이신 분들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겠지만 이미 중고차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샤오룸이 직접 매입해서 직접 판매하고 조금 더 좋은 마진을 손님한테도 드리지만 우리 회사도 또 마진을 가져가고 또 신차 캐피탈이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캐피탈 아까 전에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캐피탈사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DB를 가지고 만기 때 알람 시스템으로 해서 손님한테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3개월 전에 먼저 발송을 해요. 끝나가시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 또 있습니다. 끝나가시니까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발송이 돼요. 캐피탈사만. 캐피탈 그리고 중간 우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없애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기존에 예를 들어 뭐 0부터 14까지 우리가 수수료 설계를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에이전트에서 에이징 뭐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캐파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더라면 직접 해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캐피탈 본사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걸 최대한 인건비를 다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거를
방법을 우리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제일 쉽지 않아요. 이거는 대표님한테도 숙제일 거고 우리 박 대표님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신차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잘하고 있겠지만 사고차는 뭐 사고차는 이제 공장만 이제 어차피 여기에 이제 먼저 경력되시는 분들 공장 잘 섭외해서 용돈벌이 한다 생각하시고 사고차 이제 잘 공장 사장님하고도 이제 친분을 계속 쌓아서 계속 한 군데만 이제 공장을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용돈벌이가 돼요. 어쨌든 내 손님 차 내가 케어해서 고쳐주고 용돈도 벌고 이렇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신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보험 저도 뭐 이거 여기 와서 얘기 좀 해보라 그래서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난 교육자도 아닌데 신동일 상무님 세바시 15분 영상을 보고 왔어요. 네. 이 사람은 전국에서 유명한 벤츠 딜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보험 컨설턴트 자기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차 안에서 어쨌든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나는 자격을 취득해서 손해사정도 갖고 네, 계시죠? 뭐 손해사정사도 갖고 있고 보험 설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자동차 딜러지만 차오름이 목표로 하는 올인원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다 갖춰야 돼요. 하나씩 시간은 걸리겠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보다 세무를 포함시키는 거 어떨까요? 세무 아주 좋습니다. 세무. 내 것도 필요하니까. 내 것도 필요하니까. 왜냐면은 리스차가 배운 거와 다르게 생각보다 경비 처리가 힘들고 세무적인 부분이 꽤나 까다롭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대표분들도 다 힘들어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세무사들도 귀찮은 건지 아니면 진짜 못하는 건지 거의 손을 떼버리니까 결국은 이 리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차다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를 리스 차량으로 렌트 차로 리스 차로 잘 팔기 위해서 세무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배울 필요는 당연히 있고 하지만 자격증을 따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오름의 전문 제휴사 대표님이 맺어야겠죠. 제휴 세무사 차오름 전문 이제 제휴 세무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맞춤을 해가지고 연결해드려요. 고객님한테. 대신에 그 정도의 이제 소통은 뭐 대표님이 하든 이제 뭐 현우 씨가 하든 뭐 친한 세무사가 있으면은 그분하고 상의를 하든 해서 차오름의 편이 되게끔 우리 제휴사를 또 만들면 돼요. 개개인이 세무 자격증을 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세무사로서 연봉 많이 받으면 되니까. 네. 품 아이디어가 또 있었습니다. 네. 출고하면 차에다가 어떤 장치를 부착시켜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걸 GPS 수신해서 운행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아, 취소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롯데 장기 렌터카는 그거는 롯데 장기 렌트카 약정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왜냐면 네. 그거는 차오름의 차량이면 돼요. 차오름의 차로 그냥 등록해서 빌려주는 개념이면 약정을 할 수 있어요. 내 소유니까 이 차는. 롯데 렌트카 이제 뭐 AJ 렌터카 법인의 차량은 다 법인 소유 차량이에요. 그냥 빌려 타는 개념. 그러니까는 내 차 네가 갖고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GPS 해서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나는 차를 도난당할 이유 없이 만드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력에 대해서 자동으로 작성되게끔 그런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렵겠죠. 네.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휴사를 통해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우리도 자동차 에이전트 기업인데 이 자동차 에이전트 기업도 뭐 규모의 경쟁에서 규모도 다른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더 큰 데서 작은 데를 흡수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겨내야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사업자 혼자서 집에 컴퓨터 놓고 하시는 분들 코드 영업을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캐피탈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코드로 사용하게끔 반대로 영업사원한테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코드의 캐피탈 캐파가 커져야만 우리한테 혜택이 더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캐피탈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그 이제 캐피탈 본사에서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경쟁력을 그런 걸로 계속 키워가야 돼요. 만들어. 왜냐면 모터원이라는 회사도 이제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는 점조직 같은 회사라 영업사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터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누구누구 대리지만 그 외로 이제 렌터카 홈쇼핑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박 대표님처럼 모터원의 이제 차장님이시지만 또 이제 차오름이나 회사를 같이 운영하시는 또 이제 대표님도 계시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요. 그 경쟁력을 같이 키워야 돼. 나 혼자 여기 먹고 산다고 하면 절대 성장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차오름 안에서 내 꿈을 다 펼치라고 한 게 내 꿈을 그러니까 마케팅 잘 하시는 분은 같이 마케팅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면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리크루팅 잘 하시는 분, 인맥이 이렇게 또 좋으신 분들, 좋은 직원들 또 채용해서 같이 키워서 성장하는 것도 회사가 커지고 나도 커지는 거고. 솔로잉해서 돈 벌겠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여기가 이제 오피스니까 오프라인이 안 되어 있는데 DB 같은 거는 어떻게들 해결을 하고 계세요? 신규 DB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그 블로그나 이제 SNS 쪽으로 해서 네, 개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지금 저 혼자 아, 개인으로 이제 블로그, SNS로 하고 계신 거. 또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아직 영업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네. 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고 계신 거 있으시고? 아직은 없으시고. 현우 씨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무조건 방문, 발판 영업 하시는 거고. 어떻게 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지금 교육 중이에요. 아, 현재는 이제 처음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방법은 많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판매 아니에요. 영업이죠, 영업. 판매가 아닌 영업이죠. 더 크게 봤을 때는 이거는 사업이고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으면 시간을 사용을 너무 였다가 많이 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가 아니라 이제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채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떠한 이제 채널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블로그에서 1년
1년에 10대가 팔린다. 한 개의 채널 완료. 아, 여기선 1년에 10대씩 나가는구나. 그럼 그 다음 채널. 예를 들어, 현우 스타일로 동대문 도매시장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동대문 채널. 여기서 1년에 또 10대씩 나오네. 20대. 다음 채널. 만드는 거죠. 법인 회사.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법인 회사들. 국산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 회사가, 차가 교체되는 주기가 언제고, 총 뭐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인데, 뭐 이 시스템을 통해 1년에 여기서 10대, 그럼 30대. 이렇게 우리는 영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판매하시면 안 돼요. 지인 판매 이런 거, 옆 사람 쫄라서 판매 이거 안 돼요. 그럼 사람 다 떠나가요. 다 떠나요. 내 주변 사람. 처음 제가 영업할 때 제가 7년 동안 모신 제 팀장님이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네 차 일 한다고 말도 꺼내지 마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이제 기타 영업회사를 가면 지인들한테 다 팔고 나면 그만둬요, 대부분. 한계점이에요, 그게 한계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꾸 지인들 찾아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판매 절대 안 돼요. 방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판. 방문, 방판. 절대 안 됩니다. 못 가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린 영업과 사업. 그리고 채널. 채널이 많을수록 좋겠죠,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겠지만, 알짜로 5개만 있어도, 그리고 그 알짜 5개. 관리하는 것도 벅차요, 이제. 5개만 확실히 관리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유튜브, 블로그,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뭐 큰 돈이 진짜 많이 굴러다니는 뭐 증권가라든지 동대문 뭐 이런데 도매업자들 이게 허세가 심해요. 돈 쓰고 싶어 해서 막 안달이에요. 그리고 돈을 써야만 내가 잘 나가는 거라고 과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채널, 본인들이 좋아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한 5개 만들면 그것만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리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도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사기로 또 뭐 다 문 닫고 뭐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지 말고 진짜로 순수하게 진짜 내 거 다 담아서 알짜배기로 5개 채널만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세요. 당장에 안 팔릴 수도 있겠죠.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1년에 10대씩 나오는 채널 5개면 50대잖아요. 50대면 50대를 잘 관리해서 1년에 50대를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 제 생각인데 개인 수입으로 3억씩은 아마 가져가실 것 같은데. 충분하겠죠, 해보셨으니까. 박 대표 충분히 하고 있고. 네. 네.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2천 조금 뭐 이렇게 언저리 세금 뭐 떼고 뭐 2천에서 2,500 사이. 업종들이 많지 않아요. 채널이죠, 채널. 그 채널인데 이제 우리의 그 뭐 어쨌든 박 대표님도 차오름이 다니는 회사보다 더 큰 포부를 가진 회사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도 많고 키우고 싶을 마음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분들 이렇게 같이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 클 거예요. 생각도 뭐 어쨌든 저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 많은 걸 또 노하우를 공개하실 거고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갔을 때 박 대표가 벤츠에 있습니다. 박 대표 벤츠에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더 성장했을 때 더 큰 힘이 생길 거고 그 힘을 회사에 또 쏟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박 대표의 채널 중에 차오름.
한 개의 채널일 수 있어요. 박 대표한테. 반대로. 그러니까 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좋아하는 채널 5개 정도 만드세요. 우리 뭐 삼촌이 뭐 이모가 돈 많다고 찾아가지 마세요. 알아서 전화 와요. 열심히. 알아서 전화 와요. 그냥 이 사람 진짜 오랫동안 뭐 한 3년 했네 이러면 그래 한번 연락해보지. 처음엔 절대 연락이 안 와요.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동안에 이것만 빼시면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지인한테 방문해서 차 사달라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그냥 그거를 안 하면 딴 걸 하게 되니까 그것만 하지 마시면 이렇게 채널이 구성되고 구성한 채널만 정말 관리를 열심히. 제일 요즘 핫한 거 뭐예요? 유튜브랑? 유튜브. 블로그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네. 인스타가 좀 인스타로 많이 바뀌었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채널들이 있을까요? 페이스북도 소요가 좀 많습니다. 이제 현우 스타일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오프라인. 하나만 더 뭐 있을까요? 네이버 밴드도 있고. 밴드. 내가 가입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네. 내가 만들어서 제가 만들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또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그 전문가한테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들으러 많이 다녀봤는데 이걸 하는 노하우가 또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하루에 반드시 3장씩 사진을 올리는데 나의 일상생활 중에 가장 멋있는 사진, 내가 출고한 차의 멋있는 사진,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손님하고 공유한 시간에 대한 좋은 멋있는 사진, 그리고 뭐 또는 되게 좋은 글, 뭐 이런 걸로 하루에 꾸준히 이렇게 3개씩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어느새 쌓이다 보면 컨텐츠가 돼요.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일상도 볼 수 있고 멋있는 차 출고한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글이 있네 라고 자꾸만 이제 팔로워가 생기고 찾게 되고 그런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여기선 컨텐츠 중요하겠네요. 다 뭐 각자 좋아하시는 채널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좋아하시는 채널 한 진짜 5개 정도 관리하는 걸로.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왜냐면 현장에서 같이 또 하는 거랑 말로 또 풀어내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작년에 출고했던 이제 리스 차량들이 다 이제 승계 정리 좀 해달라 하는데 피를 좀 많이 넣은 것들이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야 다시 재구매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재고 계획을 유지를 시킬 텐데 이걸 제가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고객하고의 저하고의 그 관계마저도 이제 깨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타파할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이제 있는데 유일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고객님한테 그때 당시에도 명시를 했고 설명을 했던 거고 근데 손님이 그걸 이해 못한다면 그때 당시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고객님 이건 5년짜리고 5년 전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면 페널티가 이만큼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걸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뭐 거부감이 들게 하면 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항상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인지가 되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페널티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어치 페널티가 발생하는 차인데 제가 그 손실을 한 1,000만 원으로는 줄여드릴게요. 대신에 요번에 이제 이런 차를 이렇게 바꾸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면 욕도 안 먹고 한 대 더 팔고 돈 벌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네. 처음에 욕심으로 이렇게 매트가 잘못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왜냐면 경험이니까 그때 당시에 모르고 이제 내뱉었던 말들은 이제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해결을 잘 해야겠죠. 이미 이제 경험했던 일이니까. 네. 그건 이제 사고 터졌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금융사고 터졌다고 얘기하죠. 풀피로 나가놓고 이제 책임을 안 져주니까 나 몰라라 하니까 당연히 고객이 떠나는 거고 설명을 충분히 그렇게 해놨으면은 나도 지금 요번에 2달 전에 산 14P짜리 E클래스 정리해달래. 알았다고. GLE로 바꾸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차를 할인이 아예 없습니다. 할인이 있어도 없다고 합니다. 할인이 아예 없습니다. 하고 또 풀피로 설계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메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거를 뭐 약정상 페널티가 10%고 30%고 리스 10% 렌트 3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정리는 해드리되 저한테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 된다. 여기서 요번에는 내가 돈 남기는 거 없지만 얘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할인금액, 수당, 그리고 리스 수수료 가지고 여기다 메꿔드리면 돼요. 그때 이제 손실이 이거 뽑아보니까 1,500만 원 손실이신데 절반으로 줄여드릴게요. 절반만 메꿔주고 절반은 또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먼저 지고 들어가면 안 돼. 먼저 지면은 그때 네가 비싸게 해서 또 거기서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딱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딱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니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내용을 약하게 이야기하고 딱 좋은 부분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소비자는 좋은 사기다.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근데 엄연히 저는 모든 내용을 고지했기 때문에 저럴 수 없는데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이 안 좋은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고지해야 되는데 결과 아니란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런 건들이 지금 2건 있습니다. 근데 글쎄 이게 그분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체마다 뭔가 업종에 따라 또 경비 처리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고객님 이거 리스짜리 리스 풀피라고 말 안 하겠죠? 리스 1년에 이자가요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와, 할 수 있겠죠. 5년이니까 5, 30, 1,500만 원 이자 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보니까 저도 리스를 똑같이 타거든요. 한 달에 130만 원짜리로. 그럼 1년에 1,500 경비 처리 맥시멈이죠. 맥시멈. 그래서 저 이번 연도에 제가 원래 세금을 500만 원 정도 냈어야 됐는데 경비 처리 해가지고 300만 원 환급 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이의 갭이 8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고객님. 그러면은 5년이면 58에 4천만 원 세이브 되신 거죠. 그러면 1,500만 원 이자 빼도 2,500만 원 제가 절약을 해드렸네요, 고객님. 아, 그렇지. 이자 비싼 거예요? 비싼가요, 이자가? 그러면은 뭐 세금 4천만 원 내세요, 그냥. 이자 1,500 아끼시고.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3시네. 제가 2시쯤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딱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되게 집중해서 들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도움이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일단 이거잖아요. 1년에 3억 내 순수익. 근데 이제 저기죠. 돈이 아니고 나의 꿈을 여기서 펼쳐서 꿈을 펼쳐서 3억을 만드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돈만 따라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이 안에서 차오름 안에서 꿈을 키워서 펼쳐서 내 거. 그냥 뭐 제가 되게 소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원대한 목표와 그 꿈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성장. 마지막입니다, 이건.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는 영업 활동을 하시고 내일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영업 활동을 하세요. 성공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공이라는 말 진짜 이거는 뭐 광범위해요. 우주를 갖고 싶어. 그게 나의 성공이야. 이러면 난 평생 성공을 못하겠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 차오름이라는 회사에서 강의를 해봤어. 내 인생 처음으로. 어제보다 전 성장했어요.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장이에요. 너무 빨리 변화해서 이겨내야 돼요. 정리할 생각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딱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딱 첫 차들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저는 이제 피해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니까 대표님 당연히 선생님 약간 13% 넣으면 돼 라고 하셔서 저는 그게 당연한 문제로 해서 나갔는데 이제 정리를 원하셔서 그렇게 계속 팔면 이제 그게 또 노하우가 또 생긴데 계속 그렇게 팔면 그 이번에 느낀 게 마진율 상관없이 리스차들만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나 플랫폼만 있으면은 고마진으로 차를 세일즈하는 것도 견적을 들킨다 하더라도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요. 네. 저 플랫. 이자 맞아요. 이자 계산해서 실제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 3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제가 낼 거 아껴드리니까 1,000만 원은 세이브 하신 거죠. 이자보다 내가 세이브한 게 더 크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래야 그렇지. 이자를 낸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이만큼 세이브 됐구나. 그래, 너가 좋은 놈이야. 그래, 또 너한테 풀표를 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박 대표도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손님, 고객님들이. 묻고 따질 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이해시켜주니까. 비쌀지언정. 그러다가 이제 비싸면 당연히 비싸죠. 저는 싸게 차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싸게 파실 거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싸게 사실 거면. 고객님 가치를 왜 직접 떨어뜨리세요? 내가 그 높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회사의 우리의 슬로건이 차에 대한 모든 걸 관리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고객님.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싸게만 사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걸 확실히 해줘야겠죠.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우리의 전단지 자체, 회사의 슬로건 자체가 사기가 돼버리니까 절대로
내 가치를 낮추지 말고 손님도 손님 가치 떨어지는 거를 그거 떨어뜨리시는 거를 제발 우리가 만류시켜드리고 오늘 돈 다 이제 들어온 차 저도 이제 지금 계속 뭐 차 출고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현금 차예요. 현금으로 구매하는 차고 할인이 이제 300만 원 있고 수당이 또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 이 차에 대한 할인이랑 수당 포함 마진이 총 이제 한 6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손님한테 시작부터 할인이 없는 차라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 프로모션 300 추천인데. 공식 프로모션이 300이래도 저는 그거 먼저 안 빼줘요. 왜 빼줘요? 안 빼줄수록 좋은 거죠. 나한테는. 근데 그 300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면 저한테 사실래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딜러예요, 딜러. 판매 사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영업 사원이고 딜러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뭐 딸내미가 사위가 알아봤는데 뭐 할인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싼 데서.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다 제공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잘 상의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너무 서운해. 성의라도 좀 표현해줘. 서과장은 사고 싶은데 성의만이라도 좀. 그러면 제가 200만 원 해드릴게요. 공식 프로모션이 300만 원이거든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회사는 우리한테 너희가 딜러니까 이만큼 어쨌든 준 걸 가지고 알아서 딜을 해라라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고객에게 드려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도 그냥 영업 뭐 이렇게 하라고 그냥 프로모션 표라는 걸 이렇게 주는 거지만 그게 그러면 회사마다 벤츠 코리아의 조건이 다 똑같이 해야 그게 정찰가잖아. 그건 판매 사원이지. 근데 우리는 다 영업 조건이 다 틀리고 우리 딜러고 영업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살짝 이렇게 딜링을 해가면서 서운하지 않게만 하면서 이제 나의 가치를 알려드리고 나의 마진 최대화하고. 잘 하실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혹시라도 또 필요하시면 제